두 번째 하플은 강경화 장관인데요.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뉴질랜드에는 사과하지 못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하느냐는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경우에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그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나 뉴질랜드 국민이나 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신 겁니까? 이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립니다.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뉴질랜드 피해자에게는 사과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송구스럽다. 사과한다. 라고 밝힌 건데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 피해자 측의 입장이 뉴질랜드 피해자 측의 입장이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리인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났다. 강 장관은 정작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 희생자는 사과 대상에 속됐다. 강 장관이 정말 역겹다라는 표현. 김수영 교수님, 이 disgust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역겹다는 뜻입니다. 나를 역겹게 만든다, 디스커스팅하다. 굉장히 사실은 강한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분노했을 때 저렇게 이제 디스커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이미 지금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그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를 벌여가지고 감봉의 처분을 줬어요. 감봉 1개월의 이제 처분을 줬는데 이제 좀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럼 왜 감봉 1개월의 그 징계를 줬는가? 또는 감봉을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왜 성추행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하다, 그런 당혹스러운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또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뉴질랜드 쪽이 이거를 의제로 삼은 것, 정상간의 의제로 삼은 것이 좀 문제다. 뉴질랜드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작에 외교부 측에서 잘 대응을 했고 문제를 점검하고 처리를 했다면 그게 왜 그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까지 얘기가 됐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그런 질문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뉴질랜드 총리가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리가 나서가지고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오히려 좀 부러운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제로 설정된 것 자체가 자꾸 문제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문제가 된 외교관이 문제를 일으킨 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계속 이제 국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뉴질랜드 쪽에다가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문제를 덮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기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태 의원님, 사실 많은 국민들의 걱정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잖아요. 뉴질랜드. 우리 편. 우방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강 장관의 발언은 우방국과의 관계보다는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조간신문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격을 얘기하려면은 대통령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외교부가 저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뉴질랜드로부터 대통령에게 저런 문제를 제기하게끔 만든 이 사태 전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낮췄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입은 거죠. 다음에 지금 네덜란드, 이 뉴질랜드에 사과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사과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럼 사실관계 밝히는데 협조는 해야죠.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뉴질랜드라는 우방하고 앞으로 외교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외교부 입장에서 뉴질랜드를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이 사실관계 협조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물론 강 장관이 국민에게도 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잖아요. 질의를 한 분이 민주당 의원이 강 장관에게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뉴질랜드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 강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외교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 외교적인 예, 어제 저 자리가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질의시간 상임위원회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외교적으로 이게 다 아마 뉴질랜드 현지에서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입장과 태도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사이에 전화통화, 이거 속에서 느닷없이 의제 없었던 항의가 이제 있었고요. 여기다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과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면 역시 외교적인 원사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외교 당국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정도로 하셨으면 될 일을 그 정도면 됐는데. 저기서 강경한 그 태도를 취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외교부 장관의 매우 비외교적인 어떤 거 아니었을까. 저 자리는 분명히 국내에서의 자리입니다만 반드시 아마 뉴질랜드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올, 또 외교적으로 더 오히려 상황이 꼬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예. 자, 하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